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즈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평소에 혼자서 생각하는 바를, 오디오에 관련된 생각하는 바를 썰을 푸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평가를 하고 추천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 대비 성능이나 음질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명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폄훼를 한다거나 평가절하를 한다거나 그런 뉘앙스로 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럭셔리 유명 브랜드를 사랑하시고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제품을 디스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오디오 제품의 경우에는 샵에 나오셔가지고 제품을 청음을 해보고 그 제품들의 성능을 파악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의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브랜드 인지도만 보고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믿음직하면서도 신뢰할 만하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오디오의 성능, 오디오의 음질,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우열을 이렇게 가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이 인상된 만큼의 성능 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수치화하기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센 어조로, 좀 더 센 워딩으로 그 돈 주고 그 브랜드를 왜 씁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논리적인 설명 자체는 아예 그냥 효용성이 없어져 버리는,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디오계에 너무 비일비재하다. 500만 원 정도 해야 나올 만한 성능인데 이번 신제품은 300만 원, 200만 원대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나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해당 제품의 가격 대비 잠재력, 그거를 통한 그 제품의 특장점, 차별점,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분에게는 어울리실 겁니다, 안 어울리실 겁니다. 이거를 조언을 해주는 게 제가 할 일이지, 그 제품 디자인 좋은 거 맞아요, 그냥 사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는 웬만하면 저는 잘 안 하죠. 물론 저도 무조건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브랜드, 선호하시는 디자인, 기능에 대한 제품을 평가절하하고 그런 제품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 제작사가 그런 정도의 네임밸류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많이 했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메이저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죠. 그 주류 브랜드만 무조건 플러스 프리미엄을 부가해서 추천을 하고 존중을 하고, 이 브랜드는 역시 한 번쯤은 써봐야죠, 이런 흔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 작업을 하고 그러면 쉬워요. 이미 주류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가지고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층에게도 더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스탠스만 가지고 그런 브랜드들만 좀 더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추천을 하고 좀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좀 더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제품에 대한 추천과 발굴, 그리고 좀 더 색다른 매칭을 통한 잠재력의 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주류 브랜드 위주로만 일종의 독과점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니아적인 입장, 그리고 좀 더 기계를 가지고 노는 입장으로서 항상 새로운 시도, 항상 가격 대비 더 좋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매칭법, 새로운 사용법, 그리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오디오를 마니악하게 좀 해보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매칭과 세팅에 의해서 음질의 변화라는 게 정말 신비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작사나 유통사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던 매칭, 소위 말하자면 정성 매칭이라고 하죠. 저는 정성 매칭을 무조건 권장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과거에는 오디오계에 정성 매칭이라는 것은 없다, 내 취향과 우리 집에 어울린다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파워앰프를 제작한 제작사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같은 브랜드의 프리앰프를 꼭 써야 돼. 같은 브랜드의 프리앰프 안 쓰면은
무슨 음질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다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디오를 취미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오디오 활동을 할 때도 동일 브랜드 프리앰프하고 동일 브랜드 파워앰프 별로 사용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동일 브랜드들끼리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쓰시는 거는 촌스럽다고들 했었어요. 왜냐? 오디오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파워앰프의 단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리앰프를 따로 찾아서 매칭을 하고, 프리앰프의 단점을, 프리앰프에 없는 특성을,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파워앰프를 또 따로 구해가지고 매칭을 하는 게 마니아들의 습성이었다 이거예요. 브랜드를 하나로 쓰게 되면은 안전할 수는 있어요. 하나의 브랜드만 사용하면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거예요. 이거 그냥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개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마니악하게 다른 브랜드를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세 가지 다른 브랜드를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이게 보존이 되면 돼요. 이게 크게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다른 특성이 같이 나와주면 그게 재미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런 시너지 효과, 그런 잠재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방법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케이스도 다른 예도 들자면요,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오디오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디자인을 더 우선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나는 그 제품이 예쁨보다는 것만으로도 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분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 같으면은 200만 원에 훨씬 더 가성비 좋고 음질 좋고 기능 좋은 오디오 세트 산 다음에 추가적으로 200만 원이 남잖아요. 200만 원 가지고 다른 인테리어 소품이나 IT 기기 살 것 같아요. 파워앰프의 경우에도 무조건 모노블럭이 진리인 것처럼, 이 파워앰프라는 게 말이야 무조건 모노블럭이어야 이게 자세가 나오지. 이게 이제 일본말로 하면은 이제 간지가 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노블럭으로 하면은 가격이 2배예요. 2배 무조건. 요즘은 그래도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파워앰프 한 대로 스테레오로도 쓸 수가 있고 모노블럭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 브릿지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해 가면서 쓸 수 있게끔 기능이 다 그렇게 투입이 돼서 나옵니다. 이 평생 오디오라는 취미를 진짜 재밌게 하고 싶으시면은 비용은 좀 덜 쓰면서도 경쟁력이 있는 매칭, 잠재력을, 그 해당 제품에 없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매칭법, 세팅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비용에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매칭법으로 훨씬 더 신비스러운 사운드를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재미예요. 제품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모든 제품의 브랜드를 똑같이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색깔까지도 전부 다 똑같이 맞추는 경향들도 있죠. 저는 만약에 제품을 4가지를 사야 된다, 저는 4가지 다 다른 브랜드로 사고요, 4가지 다 다른 개성의 디자인으로 사는 게 더 멋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른쪽을 봤을 때, 오른쪽 파워앰프가 있을 때는 야, 파워앰프 묵직하고 깜깜하면서도 진짜 권위적으로 보이고 정말 강직해 보이고, 프리앰프로 봤을 때는 저 프리앰프 색깔이 다른데 저것도 정말 세련되고 예쁘게 보이고 정말 예쁜 사운드를 내줄 것 같고, 소스기를 딱 봤는데 소스기 나름대로 또 멋이 있고, 똑같은 돈을 썼는데 3가지 브랜드의 3가지 개성의 3가지 디자인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는 거 아닙니까? 비용 투자를 많이 못하는 상황에는 제발 좀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 소리가 쉽게 나오고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를 선택하시라.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가 더 고급 스피커고 훨씬 더 음질이 좋은 스피커라는 그런 일종의 집착이라든지 그런 오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공간 세팅이나 구동력 좋은 앰프나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에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구매하시면요, 음질이 더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에 인티앰프를 구매하는 것보다 파워앰프를 구매한 다음에 어차피 인티앰프를 쓸 때도 사용을 해야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직결을 하면 인티앰프에 투입된 물량 투입보다 파워앰프에 투입된 물량 투입이 2배인 경우가 있어요. 물량 투입이 2배이면서 성능도 분명히 무조건 당연히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마치 제품 구성을 하면은 가격 매칭도 해야 될 것처럼, 스피커가 1000만 원이면 앰프도 1000만 원이어야 되고 소스기기도 1000만 원이어야 되고 심지어는 케이블도 그에 맞게끔 좀 비싼 걸로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정말 비싼 스피커인데 앰프는 저렴하게 매칭을 해도 진짜 좋은 음질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 매칭법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같이 즐기면서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저는 정말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참 길게 했습니다. 라이브로 이런 이야기는 해볼까 하다가 좀 더 진지하게 편집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특정 브랜드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럭셔리 메이저 브랜드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거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거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좀 비용을 합리적으로 가성비 위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브랜드만 생각하시고 무조건 디자인만 우선하시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합리적인 비용에 훨씬 더 좋은 성능, 그리고 좀 더 매력적인 음색, 그리고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대화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이라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품이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단점이 아예 없는 제품은 없어요. 그런데 추천을 한다는 것은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더 많거나 단점에 비해서 장점의 이득이 훨씬 더 클 때 그 제품을 추천하는 것인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을 추천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는 가격 대비 좀 따져가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품 평가를 할 때는 그래도 가격만큼의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브랜드 위주로만, 그 브랜드는 비싸도 무조건 추천이 돼야 되고 그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는 싸도 추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가격 대비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좋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 좋은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